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텔레그램 방문들, 좋은 마음 기쁜 덕의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네이버의 성장성이라던가 네이버의 혁신성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를 통해서 상당히 크게 이제 수익을 봤었고, 지금도 꾸준히 네이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핵심 기업들 위주로, 핵심 기업들 위주로 텔레그램방에 매일같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리고 이슈와 걸맞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공개적인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 크게 수익을 내고, 앞으로 그럼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특히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네이버가, 만약에 조정을 보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네이버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는 그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린 것은 맞아요. 지금 보시면 2021년 1월 달에도 분석을 한번 해드렸죠. 31만 2천 원에 메타버스 끝판왕 혁신에 투자하라. 네이버의 혁신. 1월 10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는 한 30% 이상, 올해 1월 기준으로 30% 이상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도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2021년 6월 14일, 이제 최근이죠. 대략 한 10일 전, 10일 전에 네이버 vs 카카오로 대한민국 제1혁신기업 대세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8만 7천 원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대략 한 10일 동안 한 8%, 9%, 8%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전에도 역시나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2020년 12월 30일에 분석을 해드렸어요. 29만 2,500원대에서 분석해드렸고 그 이후로 한 40% 이상, 한 44% 역시나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이버 한국을 넘어 세계로 대한민국 1등 혁신기업이라고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꾸준히 잘 가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매수매도할 때 우리 멤버분들에게 다 공개를 해드리고 하고 있고, 계좌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마음 기쁜 덕의 멤버분들에게 제 계좌를 전부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크게 수익을 보고 네, 저도 다 매도를 했는데, 매도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빠졌다가 다시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해 저도 털렸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이버를 갖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켜보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이제 카카오와 비교해서 네이버를 텔레그램방에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웹툰, 뭐 엔터, 뭐 검색은 물론이고요. 뭐 이커머스도 마찬가지고 핀테크 이런 대부분의 서브테어 혹은 플랫폼 쪽에서 대한민국의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상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의 뭐 멤버십 혹은 스마트 스토어의 그런 성장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 검색 플랫폼이 엄청나게 수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이쪽에 대한 혁신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검색 플랫폼이라는 압도적인 그런 안정성을 지닌 사업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그런 캐시카우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럼 이커머스라던가 컨텐츠 이런 것들도 40% 이상, 뭐 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주면서 검색 플랫폼으로 꾸준히 캐시카우를 쌓아나가면서 이런 컨텐츠라던가 혹은 새로운 플랫폼 이쪽에서의 이런 고도적인 성장을 이제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뭐 후불결제라던가 혹은 네이버 뱅킹이라던가 네이버 통장 아니면 보험업에도 이제 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업에도 꾸준히 좀 관심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일본에서 소프트뱅크와의 그런 협작을 통해서 제트홀딩스를 운영을 하고 있죠. 제트홀딩스에서 나오는 그런 이익을 지분법 이익으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의 수익성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일본에서 라인과 야후재팬이 거의 피 튀기는 경쟁을 했었어요. 거의 출혈 경쟁을 했었었는데 야후재팬과 그 네이버 라인이 이제 확병을 하면서 제트홀딩스로 탄생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의 피 튀기는 혈투가 이제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만년 적자 기업이었던 라인을 다시금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특히 더 요즘에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빅히트예요. 빅히트의 위버스의 이제 대주주로, 그러니까 49%의 지분을 갖게 됨으로써 빅히트, 그러니까 하이브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위버스 플랫폼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당연히 네이버도 크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NC소프트다 아니면 SM이다 해서 새로운 연예계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하이브에 비하면, 그러니까 위버스 플랫폼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는 것은 맞아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일본에서도 제트홀딩스를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일단 핀테크 1등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일본의 카카오톡은 라인이죠. 여기 메시지 메신저로도 당연히 1등을 차지하고 있고, 플랫폼, 검색 플랫폼도 당연히 1등입니다. 이런 강점을 필두로 해서 핀테크, 그리고 메신저, 그리고 소셜 그런 검색 플랫폼의 1등을 필두로 해서 이제 이커머스라던가 혹은 이쪽에 대한 진출을 상당히 좀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커머스 쪽에서는 뭐 아마존이라던가 라쿠텐이라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일단 메신저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검색 플랫폼에서도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네이버 쇼핑만 보더라도 이 검색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커머스에 진출하기가 용이한지를 우리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이미 대한민국에서 이커머스를 크게 성공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뭐 조조타운이라던가 혹은 야후, 이제 야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쇼핑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의 3위 이커머스 기업 중에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위버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제페토도 마찬가지고, 제페토는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전 영상이죠. 정확히 전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위버스 컴퍼니가 운영하고 있는 이 플랫폼을 이제 49%의 지분을 인수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상당한 그런 성장성을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이쪽에 대한 연예계, 특히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특히 BTS 같은 경우는 현재 3주 연속 이제 핫백의 1등을,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대한 문화를 아직은 잘은 모르기 때문에 젊은 분들, 특히나 이제 사촌 동생을 통해서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 뜨거운 관심도,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모닝콜 서비스라던가, 연예인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모닝콜 서비스라던가, 혹은 메신저, 혹은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뭐 아프리카 TV를 방송을 보듯이 연예인들이 그렇게 나와서 이제 브이라이브를 해준다거나, 그런 식의 서비스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채팅 서비스라던가 조금 더 훨씬 더 이제 팬과의 소통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플랫폼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검색 플랫폼은 물론이고, 뭐 이커머스, 핀테크, 일본에서는 뭐 메신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더 나아가서 연예계 플랫폼도 가짐으로써 이 플랫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방탄소년단 물론이고요. 뭐 블랙핑크라던가 세븐틴, 이쪽에 대한 특히 이제 뭐 저스틴 비버라던가 이쪽에 대한 그런 확장성이 저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네이버의 강점으로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커머스도 매년 40% 이상 성장을 했고요. 핀테크도 40%, 작년 같은 경우는 60%가 성장했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매년 40% 이상, 특히 이제 웹툰을 필두로 한 그런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가면 갈수록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주도권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외산의 그런 클라우드를 이용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일본에 이미 진출했습니다. 일본에 진출했고, 이제 그 외에도 대한민국에서도 압도적인 1등의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150% 정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특히나 그 제2의 교두보로서 일본을 선택을 함으로써 일본의 이제 배달 시장도 엄청나게 크고 있죠. 상당히 크고 있고, 당연히 일본의 배달 사업인 1등과 2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등인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는 서브테빈크가 가지고 있어요. 1등 같은 경우에는 1등의 배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트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저는 앞으로 커진다고 봤을 때에는 네이버의 가치 역시나 꾸준히 상승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따라서 저는 네이버 제트홀딩스를
둘 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도 물론 많이 올랐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